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충격적인 진술. 2. 처벌이 설정되었습니다. 3. 끔찍한 재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결국 중국과의 단교 선언 실제 상황. 시진핑 중국 주석은 미친 개 같은 사람이다. 중국 비난 쏟아낸 탄자니아 대통령.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진 중국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던 아프리카 대통령이 오직 한국에게만 극찬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중국에게 당한 배신에 분노하며 중국과 단교하겠다고 선언. 시진핑 주석을 향해 미친 개와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죠. 반면 중국은 뜻하지 않은 한국의 부상으로 인해 수천억을 쏟으며 공을 들인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쫓겨나게 생겼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 나라의 대통령은 중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것일까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됐어. 돈 안 갚아. 대통령의 폭탄 선언에 관료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무작정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의 행동에 당황한 것은 돈을 빌려준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탄자니아 대통령 전 마구프리는 중국서 빌린 100억 달러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상식인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이 이뤄졌다고 선언. 술 취하지 않고 서야 할 수 없는 미친 계약이라고 강경하게 말했죠. 그가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전임 대통령 자카야 키크웨테가 저지른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탄자니아 중요 항만 바가모요베가 모이가 있었죠. 시진핑 주석은 1대1로 프로젝트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 대규모 항만 및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손을 내밀며 각 국가 수장들에게 협조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일견 그럴듯하게 들렸던 1대1로 프로젝트에 속은 아프리카인들은 차이나머니를 순순히 받아들였고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탄자니아 역시 차이나머니를 받아들여 바가모요 항만 건설에 들어갔죠. 당시 시진핑 주석이 탄자니아를 찾을 때만 하더라도 소말리아 인근은 해적들, 기승에 웬만한 무장을 갖추지 않고는 아프리카 유역 일대를 오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 대규모 1대1로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던 중국 입장에서는 성가실 수밖에 없었죠.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선 대규모 군대가 이들을 호위해야 하고 이들이 머물 항만시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중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아프리카 항만시설의 필요성을 직감.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둘러보다 탄자니아에 위치한 바가모요 지역이 최적의 장소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소말리아 해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수심이 깊어 대형 상선은 물론이고 대규모 전투함까지 정박할 수 있는 곳이기에 이곳을 이용하면 향후 중국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탄자니아 정부와 좋은 관계를 쌓아가던 중국은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항만 건설에 자신들이 돈을 대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성의 표시를 하며 자카야 키크웨테를 구슬렸고 자카야 키크웨테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을 맺어버린 것이죠. 중국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의 돈을 빌려 항구를 짓는 대신 항구 사용권은 중국이 99년 동안 가져가며 중국 황군의 활동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는다. 중국이 내건 조건은 국가 간 계약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99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사용기간 설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항구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탄자니아가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은 다시 말해 돈을 빌려주는 대신 항구를 중국 땅으로 가져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전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마구풀리 대통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심지어 중국 정부가 숨겨진 조항까지 공개하면서 탄자니아 중국과 맺은 계약이 더 황당한 계약인 것이 드러났는데요. 항만 가동 후 세금 계산 및 감사는 중국 당국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항구 내에서 탄자니아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바가모요 항구가 건설될 경우 북부 탄가부터 남부 무트와라에 이르는 넓은 탄자니아 해변가 영역에 또 하나의 거대 항구가 들어설 수 없도록 강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세계 곳곳에 중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탄자니아만이 아니라 미얀마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 역시 중국의 손을 벗어날 수 없었지요. 월스트리트 저널 WSG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상설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적도기니와 접촉. 적도기니를 오랜 기간 지배하고 있는 독재자와 협상 끝에 바탕을 중국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 스리랑카, 동아프리카 해안 일대 기지가 전부였다면 이번 적도기니의 해군기지 건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대서양과 맞닿은 곳에 중국이 해군 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미중 대결이 한창인 가운데 과거 쿠바 사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적도기니 기지에 미사일을 설치, 미국을 겨냥해 대규모 집중포화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해군 기지 건설을 빗대어 국제 외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습이 진주 목걸이를 닮았다고 말하며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불렀는데요. 심유할 정도로 각 국가의 차이나머니를 투여한 덕분에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은 하나씩 빛을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갑작스럽게 쏟아진 차이나머니에 반해 중국을 환영하며 받아들였죠. 그러나 중국의 실체를 목도하게 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이 협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내 벗어나려고 했지만 자본으로 종속됐기에 유럽 국가들에 의해 강제로 식민지 생활을 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시 한번 중국에 의해 경제적으로 종속되었습니다. 탄자니아는 다행히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섰고 자신들을 도와줄 국가를 찾았습니다. 중국 대신 탄자니아가 손을 내민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는데요. 중국과는 다르게 탄자니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에 존 마구풀리 대통령의 마음에 든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핵심 공약에 해당하는 대교 건설 프로젝트까지 한국 기업에게 맡기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탄자니아 무역 중심지이자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에서 건설한 뉴셀린더 교량은 탄자니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2022년 올해 완공을 맞이했습니다. 탄자니아의 중요 도시 다르에스살람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으로 우리나라 대구광역시에 해당하는 면적의 서울 인구만큼 많은 수가 몰려있는 곳으로 다른 아프리카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층 빌딩과 높은 아파트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탄자니아인들 역시 출퇴근을 위해 다르에스살람에 있는 도로를 이용, 경제산업 중심지인 음사산이 메산이 지역을 통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교통체증이 심한 다르에스살람의 주민들은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도량 및 신도로 건설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존 마구풀리 대통령은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공약으로 뉴셀린더 교량 건설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 바로 들어간 핵심 사업이 바로 이 교량 사업이었죠. 한국 건설의 위력을 잘 알고 있던 마구풀리 대통령은 한국 기업을 콕 집어 교량 건설 사업을 맡기게 됩니다. 이미 카중굴라 대교를 비롯해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한국 건설 실력을 마구풀리 대통령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중국 기업들이 이 사업을 따기 위해 마구풀리 주변에 몰려들었으나 대통령은 이들을 모두 내치고 한국 기업을 최우선 협상자로 선정했죠. 총 연장 6.23km 도로 및 교량 건설이었고 GS건설이 총 건설 현장을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완성도와 속도로 마구풀리 대통령에게 충격을 주었죠. 새롭게 짓는 대교의 건설 비용은 대략 1억 700만 달러. 하나로 128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 탄자니아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액수였는데요. 그러나 교량 건설 사업비 모두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 ECPP 지원하면서 탄자니아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주권 국가를 무시하는 행동에 충격을 받았던 마구풀리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는 조건이었죠. EDC 프로 들어간 돈은 탄자니아가 갚긴 해야 하지만 30년 동안 천천히 불할 상환이 가능하며 금리 역시 0.5% 수준으로 충분히 탄자니아 정부 예산안에서 갚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마구풀리 대통령은 한국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고 앞으로는 중국 자본을 받지 않고 한국과만 손을 잡기로 결정, 한국에게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의뢰한다고 할 정도였죠. 올해 완공된 뉴셀린더 대교는 현지인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완공된 대교가 탄자니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말하며 전망과 바닷바람을 보기 위해 일부러 걷는 이들이 있을 정도라고 보도했죠. 엄청난 돈을 투자해 탄자니아에 깊숙이 개입하려던 중국이 한국의 존재 덕분에 사업 수주에 실패하며 오히려 한국이 탄자니아에서 명성을 떨치게 도와준 셈인데요. 중국은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일대에서 놀라운 업적을 쌓고 있는 대한민국 건설. 중국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응원하며 중국의 자랑이라 불리는 중국의 댐들이 최근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댐에서 균열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댐 역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중국 남부 지역 전역이 수몰될 상황.
심지어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한 이 댐을 대만이 타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불안한 균형에 놓여 있는 중국의 현재 상황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균열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신식 수력발전소에서 절대 발견되면 안 될 요소가 발견된 것이죠. 가느다랗게 퍼져나간 실금은 생각보다 범위가 컸습니다. 안전점검을 위해 나왔던 발전소 시찰단은 이 현상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정확한 공법으로 완성했다고 자랑한 중국의 발전소가 쉽게 흠집이 난 것이죠. 시찰단이 간 수력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 대형 수력발전소 바이아탄백하탄이었습니다. 세찬성, 량산주, 밍난현과 원난성, 사오틈시, 차오자현을 교차하는 발전설비 용량 기준으로 세계 2위 규모라고 할 수 있죠. 높이 289m로 100층 높이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크기이며 거푸집 콘크리트는 803만 세제곱미터가 사용될 정도였죠. 대륙의 크기를 자랑하는 중국의 기준으로도 바이어탄댐 건설은 엄청난 자원을 투자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비용으로는 2,200억 위안이 들어간 이 발전소는 저탄소 정책을 채택한 시진핑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는데요. 이 발전소가 돌아간다면 매년 표준 석탄 1968만 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00만 톤 규모의 대형 탄광 7곳을 줄일 수 있죠. 정해진 기간까지 탄소 제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선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미세한 균열을 드러내며 허점을 보인 것이지요. 시진핑이 직접 프로젝트를 챙긴 만큼 이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를 기록하며 최종 완공까지 이어졌는데요. 약 4년 만에 이 거대한 규모의 댐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중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산샤 댐은 완공하는데 8년. 그런데 산샤 댐과 비견할 수 있는 크기를 자랑하는 바이어탄 댐은 산샤 댐의 딱 반에 해당하는 기간에 완성을 할 수 있었지요. 규모는 물론이고 설계도 바이어탄 댐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협곡에 건설해야 하며 복잡한 아치형 구조를 반드시 삽입해야 하기에 많은 건설 관계자들은 못해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측했죠. 그러나 AI의 대량 도입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했습니다. 현장 작업자부터 엔지니어, 품질 검사원 및 고위 관리자 모두 R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든 의사결정에 중국이 자랑하는 AI를 동원 운영 효율성을 극도로 높여 시간을 많이 단축했다고 합니다. 정밀 제어를 통해 시멘트 혼합에 있어서도 낭비되는 양이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사실은 당국의 검열에 의해 삭제되었는데요. 중국 당국은 사실을 감추는데 급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리한 프로젝트 추진이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지요. 중국에서 개발한 AI답게 끝마무리가 엉성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진핑에게 잘 보이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 시도가 바이어탄 댐의 균열을 초래한 것이지요. 중국 지방 언론에 의해 보도된 이 사실은 검열로 금세 삭제되었으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하죠. 문제는 바이어탄 댐만 균열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중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산샤 댐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산샤 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추측은 이미 많은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기원 15더 에폭타임스의 실린 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산샤 댐 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장문의 분석 글이 실린 것인데요. 2020년대 들어 중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홍수가 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양쯔강 상류 지역인 스촨성 민과 자린강에 물이 넘치면서 그 하단에 위치한 산샤 댐 수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진 일이 빈번했는데요. 작년에도 중국은 물난리로 주요 지역이 침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고 수위가 175m인 산샤 댐에서 수위가 162m까지 치솟는 듯 산샤 댐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까지 속출했습니다. 처음부터 홍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 최고 수위를 더 높이고 구조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왔지요. 일각에서는 대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수위를 더 높이는 것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며 그렇게 했을 경우 산샤댐 완성은 더 머나먼 미래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지금의 상태가 최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예측을 앞서가는데요. 2020년 이후 중국은 매년마다 대홍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중국 남부가 점점 열대기후로 바뀌고 있고 집중호우가 빈번한 열대 환경 때문에 중국 정부의 예측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 장저우를 덮친 대홍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허난성에서 벌어진 재난은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기상이변이 더 심해지는 이상 중국의 댐들은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이외에도 중국을 괴롭히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을 강타하는 대지진이죠. 특히 대규모 댐이 위치한 스환성 주변은 지진대가 형성된 곳이라 이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댐은 삽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균열까지 방치하고 있다면 더더구나 큰 재앙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작년 9월 중국 스완성에서 6.0 수준의 대지진이 발생 3명이 사망하며 7만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지진의 여파를 정면으로 맞은 루저우시는 건물이 파손될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일어나며 중국인들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바이어탄댐은 지진이 발생한 루저우시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건설 중이었기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완공된 이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댐 하류에 위치한 대부분의 지역은 스몰될 가능성이 높죠. 산샤댐 역시도 지진대에서 벗어난 곳이 아닙니다. 6.0을 넘는 지진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이미 불안한 상태에 놓인 중국 남부지방은 댐의 붕괴와 함께 스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위기를 봉합하고 댐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중국의 아킬레스 건이 된 이 지역은 다른 국가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대만 역시 이 지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은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로 쏠려간 시점을 틈타 대만 병합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즈음에 대만 아디지에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대만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중국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있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에게 보란 듯이 대만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끈끈하다는 이야기를 남기며 국제 정세를 대만 역시 살피고 있다는 뜻을 밝혔죠. 이에 더 나아가 미사일로 산샤댐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내비쳤습니다. 대만은 2,400억 대만 달러, 한화로 약 10조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투자해 해상 및 공중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선포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거리 1200km에 달하는 승평 트위 크루즈 미사일. 대만이 중국 가장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사들인 점인데요. 사거리 1200km 이내에는 산샤댐이 포함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대만의 무기 구입에 대해 비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는 일을 중단하라는 메시지까지 보내며 중국 정부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죠. 실제로 대만군의 전시 연습 표본인 한광연습에 따르면 중국 연해도시의 인민해방군 제2포병 기지를 1차 타격할 것을 명시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곳 중 군사기지만이 아니라 산샤댐과 주요 댐들 최근에 지어진 바이어탄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요 댐이 무너진다면 우한과 난징을 비롯해 상하이 같은 중국 대도시는 물에 잠겨 대부분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고 잠긴 물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전염병은 중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이 처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려고 할 수 있으나 수틀리면 미사일을 바로 날릴 수도 있는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이들의 예측을 깨버리고 러시아가 공격을 선언했기에 중국 대만 관계에서도 대만이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의 뒤를 봐주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산샤댐 타격을 고려하는 상황. 그러지 않아도 러시아를 뒤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중국의 모습에 분노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협박을 날리고 있기에 중국 입장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중국의 위기. 균열로 인해 무너지는 중국의 댐들과 외부의 위협에 취약한 지금 상황을 중국 정부는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